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5분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를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님 중 한 분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자유롭게 수다를 좀 떨 수 있는데요.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미쓰리의 그런 주저리 수다가 좋아 라고 잘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알겠는데 좀 이렇게 주요한 내용만 쌈박하게 가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두 분들의 마음을 모두 다 공감하고 그 두 부류의 분들의 모든 니즈를 다 이렇게 만족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썰을 풀겠습니다. 너무 길게 늘어지지는 않을게요. 제가 증권사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20대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솔직한 이야기로 뭐 시황이 뭐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남들이 잘 모르는, 남들이 쓰지 않는 경제 용어들, 그 어려운 용어들을 제가 막 씨부리면서 제 스스로 되게 멋있다고 자뻑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마우스를 까딱까딱 하면서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줄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생이나 주식이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크게 봐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을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 주식 같은 경우는요. 시황이 진짜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시황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 놓으면 내가 지금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식에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내가 주식의 이익을 보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 모든 것들의 해결 방안이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시황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은 비록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했지만 기회를 노릴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시황이 보이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시황을 보면서 아직은 시장이 견고하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시황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깨달다 보니까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미쓰리 그래. 시황이 누가 안 중요하대? 문제는 뭐야? 시황이 중요한데 어떻게 잘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저는 워낙 주식에 좀 여기만 파묻혀 있다 보니까 진짜 주식 이외에는 개뿔도 모른다라고 마치 자랑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제가 새날에 출연한 지가 지금 1년 넘었거든요. 1년 좀 넘었죠.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일 날 제가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출연했던 횟수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1년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그 정치판을 모릅니다. 그냥 지금 겨우 옛날에 나는 그냥 정치인들은 다 나쁜 인간들이야 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예를 들면 민주당에 좋은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뭐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리꽂는 검사들, 그런 검사들이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고, 뭐 겨우 그냥 요런 것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영어로 치면 ABCD를 알파벳을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새날 방송에 나가면 여전히 저는 어렵죠. 왜? 큰 판을 보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큰 판을 보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스토리들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일명 새날의 프로들과 같이 이렇게 버무려질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역시 저는 이렇게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인간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제 머릿속에는요. 시황이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되면서 시작했던 돈다방 미쓰리가 2015년에 처음 방송을 시작했는데 2015년부터 물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후에 쭉 뭐 분위기는 알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요.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해드리지만 뭐 금리 인상을 몇 월 달에 얼마 했고 몇 번 한다고 했었고 못했고 왜 못했고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 스토리가 머릿속에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3달 방송을 나가면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윤석열이 어떤 검사를 어느 자리에 꽂아 넣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어떤 검사였고 어느 직업에서 일했고 그거를 왜 알아야 되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어떤 자리, 그 자리에 적합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문가를 안 치면 이런 고민도 안 하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검사를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그 검사가 도대체 저 업무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저기를 앉혔나라는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냥 검사 나부랭이 하나에 학력 같은 거, 경력 같은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잖아요. 금리 인상 이건 쭉 시나리오는 그 머릿속에 쫙 스토리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흐름이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자료들은 저에게 뭐 언젠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젠가는 저에게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에게 돈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나부랭이의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왜 굳이 내가 알아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는 어렵고요. 그리고 뭐 깊이 할 생각도 없고요.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정치를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데 여하튼 시황에 있어서는요. 그 흐름들을 하루하루 정말 모는 종이에 점 찍어 가는 것처럼 찍어 나간다면 그게 나중에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게 뭐야? 얼마나 그게 어려운 줄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증권회사에 뭐 근무하고 뭐 했지만 그 누구도 문제는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황에 대한 중요성, 주식의 원리를 증권회사 다니면서 선배한테 배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인 고수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고수는 절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제도권 위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파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린이들이 사실 이거 시황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주식을 10년에도 20년에도 30년에도 평생을 해도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하튼 시황이 중요하고 제가 왜 시황 얘기를 이렇게 오프닝에서 길게 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상승, S&P 500이 0.07% 상승, 나스닥이 0.11% 하락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3월 6일 월요일 증시는요.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고 그리고 3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1%대 넘는 다우지수가 1.17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뉴욕 증시 상승을 물려받아서 월요일날 대한민국 증시는 크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3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뭐 당연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예,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빨리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상승했고 금요일 날 더 뜨겁게 상승한 뉴욕 증시는 주말을 보낸 다음에 3월 6일 조금 시원하게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겁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그리고 고용지표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정체된 느낌, 뭐 경계감,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혼조세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자, 현지 시간 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에 출석하고요. 현지 시간 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에 출석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래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지난주 금요일 3.966으로 마감됐다. 4%를 돌파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내려오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것 같은 모습 속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날은요, 3월 6일 월요일 날은 3.97% 근접해서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제가 답을 뒤에 드릴게요. 자, 애플의 주가가 이날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시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근 미쓰리에게 가장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3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도 하락하는 게 맞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다우지수를 누가 플러스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애플이죠. 자, 애플이 이날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뭐 때문에? 바로 골드만삭스가 애플 주가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전환했다. 매수로 추천했다. 이런 보고서 하나 때문에 애플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여러분들은 와,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를 했대. 그래서 애플이 2% 올라갔대. 요것만 보셨을 텐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올해 주식을 내가 시황을 좀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돈다방 미쓰리 청취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이제는요. 애플을 보지 마시고 약간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어떤 그림이냐. 이날 애플 주가가 2% 가깝게 올라갔는데 뭐 특별한 이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골드만삭스가 애플을 매수 추천했는데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뭐 골드만삭스가 뭐 그동안 뭐 얘네도 뭐 정확하게 뭐 시황을 맞춘 적이 있습니까? 자, 그 얘기는 작년에요.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작년 한 9월 이후부터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아마 많이 각인되셨을 텐데 작년 9월 달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10월 달도 안 좋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애널들이. 그런데 미쓰리가 9월 말경에 9월 25일 그때쯤에 주식 매수하셔도 괜찮다. 10월 달 주식시장은 9월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면서 제가 근거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이거였습니다. 그 진짜 여러분 10월 달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고요. 11월 달 주식시장도 중간 선거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미쓰리가 10월 달에 전망한 11월 달 증시가 뭐였습니까? 전강 후 약이다. 정확히 11월 증시는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여러분 10월 달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를 크게 빼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날 주식시장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
어닝 시즌이었는데 3분기 어닝 시즌이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뭔가 쎄할 때였었어요. 특히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75bp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막 8%대가 크게 둔화되지 않음으로써 11월 달 75bp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29일 그때쯤 됐을 때 분위기는 어닝 시즌의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게다가 11월 달 조만간 75bp 금리 인상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를 빼지 않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10월 29일 날 애플 주가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타이틀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총 1위 애플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어닝 쇼크가 왜 나왔습니까? 미국의 고금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플이 예상을 상회한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요. 애플이 왜요? 왜 예상을 상회한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을까요? 그 얘기는 애플의 예상치를 크게 낮춰놨다는 의미죠. 자, 작년 10월 달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3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3대 지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증시였어요. 사실 마이너스가 돼도 크게 무리가 없는 증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날 상승했고 금요일날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그냥 지난주 이틀 연속 상승해서 그냥 조정받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느냐? 골드만삭스라는 대형 투자은행에서 애플의 주가를 매수 추천하면서 애플이 상승했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참 간사합니다. 3대 지수가요, 모두 시퍼렇게 끝나면 되게 좀 기분이 찝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3대 지수, 다우지수, S&P, 나스닥 이 3대 지수 중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뻘겋게 끝나준다면 요거 되게 아름다운 조정인데, 이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2023년 3월, 제가 그랬죠. 3월 10일 고용지표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3월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장 내일 모레 3월 9일 대한민국은 내만의 날이고요. 그 다음, 물론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이지만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당장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현지 시간 7일, 8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지금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뉴욕 증시를 만약에 3월 6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시퍼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투자자들은 살짝 공포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쓰리 가라사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할 겁니까?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라는 얘기할 겁니다. 그동안 했던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뉴욕 증시는 더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아주 탄탄하다. 아주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당장 4%대 밑에 내려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 이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죠. 이게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만들어낼 시장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를 크게 빼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3월 6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의 왜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요. 아기 돼지가 삼형제가 태어났는데요. 뭐 이런 얘기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나무만 보셨기 때문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습관이 몸에 배서 제가 지금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해드리고 있지만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패턴이에요. 이게 뭔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확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베이비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어느 정도 뇌들이 굳은 성인들이다 보니까 특히 그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좀 어렵지만 미쓰리가 최대한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적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일단 그의 입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썸머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3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미국의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썸머타임을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아마 오늘 아침도 3월 7일 오늘 아침도 아침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5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면 여전히 뉴욕 증시는 진행 중입니다. 왜냐?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3월 12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3일 날 그 이후부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가 되면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됩니다. 미국이 썸머타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이 썸머타임이 없어진다고 하죠. 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3월 12일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5시에 뉴욕 증시가 끝나고 밤 11시 반에 뉴욕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 다가오는 3월 13일부터는 뉴욕 증시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시작하고 아침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럼 원래는 쭉 그렇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1월달까지 가서 다시 11월달이 되면 또다시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끝나고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그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 알고 계시면 깨알 같은 정보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